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경제와 정치 모두 후퇴 중인 나라, 한때 남미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볼리비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리비아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근대 이후 잘 살았던 적은 없다고 봐도 되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른 나라들이 성장과 부상, 부진과 침체, 몰락을 반복하던 시기에 볼리비아는 꾸준히 못 살았죠. 남미 국가들이 대체로 못 살지만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꼽혔던 게 볼리비아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다른 남미 국가들보다 최저시급도 높아지고 전망도 더 좋게 평가되었죠. 잘 산다라고는 못하지만 빈국에서 벗어나 확신의 개도국 수준으로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고 했지만 또 실제로 멀지만 누군가는 모든 국가가 겪었던 과정이고 볼리비아의 전망은 자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밝은 편이라고 봤죠. 하지만 현재 볼리비아는 다시 개판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희망은 혼란과 불만으로 바뀌었죠. 야당은 수십 명의 정치인들이 투옥된 상태에다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상황에 쪼개지고 분열되어 있고 여당도 쪼개져서 갈등 중입니다. 당장 2024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했죠. 경제는 민간부터 병원까지 마비된 상태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당장 고갈될 위기에다 최악의 경기 침체까지 겹쳐있기에 당장 해결에 나서야 될 수준이지만 정치가 마비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심지어 자원이 많은 게 강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에너지 순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볼리비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로 하향했죠. CCC는 불량한 신용상태이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즉 투자하기 적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화폐 가치도 급락했고요. 도대체 남미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렸던 볼리비아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볼리비아는 과거부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안 그런 나라가 있나 싶지만 볼리비아는 좀 심했죠. 1825년에 독립한 이후 200년 동안 혁명, 쿠데타, 음모, 암살 등으로 인한 정권 변동만 190번 일어났거든요. 심지어 일어난 것만 이 정도고 실패한 것들, 모의하다가 걸린 것들까지 합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정치와 경제는 따로가 아니라 사실상 묶여있다고 봐야 하기에 이런 환경에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란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나마 1982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치가 좀 안정되는가 싶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악몽과 같았죠. 1985년 연 23,000%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였고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은 잡았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크게 개선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가진 자원들을 팔면서 좀 성장을 하나 싶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 한 번 안 그래도 못 사는데 경제 위기가 닥쳐왔죠. 볼리비아는 다른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성장하거나 위기를 넘어서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행했는데 이게 여러가지 상황과 국가의 여건을 고려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채널에서 한번 다루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효과를 본 나라들도 부작용이 컸던 게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복지나 사회 안전망도 부작용이 있든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부작용보다 이득이 더 큰 정도에서 시행해야 하죠. 효과를 본 나라들은 대부분 너무 복지를 강화했거나 너무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시장을 만든 국가들이고요. 근데 볼리비아는 아니었죠. 물론 경제 위기 상황이라 공공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너무 무지성 민영화를 감행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민영화의 부작용을 설명하거나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코차밤바 사건이 대표적이죠. 코차밤바 지역의 수도를 민영화했는데 수도요금이 폭등해 버렸거든요. 수도요금이야 오를 수도 있죠. 만약 당장 한국의 수도가 민영화되어서 요금이 2배로 뛰었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금을 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여러 번 말했듯 애초에 못 사는 국가였죠. 빈부 격차도 극심한 데다 빈곤층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데 이 빈곤층들은 수도요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빗물을 받거나 우물을 파는 것도 벌금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군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볼리비아 정부는 코차밤바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도로에는 군인과 시위대 간의 사실상의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코차밤바 사건이 코차밤바 물전쟁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여기서 한 정치인이 주목받게 됩니다. 에보 모랄레스, 당시 하원 의원이죠. 물전쟁은 다시 국유화시키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었고 모랄레스는 이때 얻은 인기로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다가 2005년 대통령에까지 당선됩니다. 모랄레스는 사회운동가 출신이자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었죠. 격변이기는 했지만 주변국들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군부와 엘리트
엘리트의 지배가 끝났다라는 정치적인 언급뿐이었습니다. 볼리비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개판이기도 했고 사회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모랄레스는 사회주의로의 움직임 마스당 소속이었기에 사회주의적인 개혁에 집중할 거라 생각했죠. 사실 서양 쪽에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모랄레스는 코카 농민 조합장이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게 마약과의 전쟁을 멈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원주민 출신이 뭘 알겠냐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나 잘했죠. 천연가스 산업 국유화와 토지 개혁을 비롯해 대대적으로 사회 구조를 뜯어 고치면서 볼리비아 경제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원자재 가격 상승은 볼리비아에게 대우제였죠. 2014년 외환보유액은 140억 달러를 찍었고 2010년대 후반까지 매년 4에서 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자원 덕분이라고 보기에는 다른 자원 부국들은 침체를 반복하던 시기였던 데다 10년대 중후반은 남미가 전체적으로 침체기였죠. 모랄레스는 가스 수출로 번 돈을 크게 세 가지에 투자했습니다. 하나는 빈곤율을 낮추는 데 사용했고 하나는 인프라 건설, 하나는 다른 산업에 재투자였죠. 다른 산업도 리튬이기는 했지만요. 2000년대 초반 1000달러 아래였던 1인당 GDP는 2014년 3000달러 대까지 올랐고 최저임금도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내수가 성장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수 있었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자원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성장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자원으로 번 돈을 다른 산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하거나 이게 인프라도 너무 없고 국민 교육 수준도 낮아서 여건이 안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제를 좀 성장시키고 안정화시킨 다음에 교육 수준을 높이면서 이 인재들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도록 하는 건데 볼리비아의 경우는 여건이 안 되기에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 하죠. 이게 전자를 택해서 저렴한 임금을 무기로 삼아도 되기는 하지만 볼리비아는 내륙국이라 수출입이 좀 그렇거든요. 성장 시기 볼리비아의 기적이라 불리던 시기에도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 자원 수출로 벌어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고 내수가 증가하는 구조였기에 재정 적자가 계속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한 국가일 뿐이죠. 모랄레스는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입니다. 그럼 이제 성장도 좀 했고 여전히 열악하기는 하지만 인프라도 만들었겠다. 투자를 받든 뭐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거나 하다못해 리튬 광산 개발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발전할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해외에서 투자를 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게 안정적인 정치입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꼭 민주주의 필요도 없죠. 독재라도 시장 친화적이고 분란이 크지 않고 일관적이라면 투자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듯 현재 볼리비아의 정치판은 개판이 되었죠. 그리고 이 원흉은 모랄레스였습니다. 모랄레스는 경제 부흥기를 이끈 지도자인 동시에 볼리비아를 망친 인물이죠. 2009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연임 제한을 완화하더니 2014년 세 번째 임기에 성공하고 2019년 또 출마했습니다. 2019년 대선에서도 당선되었는데 이때가 문제였죠. 갑자기 개표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득표율이 바뀌면서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선거재판소가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아닌 시위를 쿠데타로 규정해버리고 맞서면서 시위는 더 격화되었고 사망자까지 나왔죠. 시위는 갈수록 더 커졌고 도시행정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미주기구 OAS와 유엔이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선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차적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죠. 시간은 흘러 감사가 끝나고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투표 시스템의 여러 부정과 정보 시스템 조작이 발견됐다.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승리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선거를 다시 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난리가 났죠. 모랄레스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선거 결과를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대선을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그냥 떠나라였죠. 모랄레스는 버틸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시위대에 경찰까지 합류하고 결정적으로 군대가 대통령이 사임하는 게 맞다고 즉 시위대 편에 합류하면서 14년 동안 이어졌던 모랄레스의 통치는 끝나게 되었죠. 하지만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짜 혼란은 이때부터였죠. 모랄레스 본인과 모랄레스의 지지자들은 군부와 우인 야당이 결탁한 쿠데타라 주장하고 반대쪽은 부정선거까지 해놓고 그딴 소리가 나오냐로 즉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생겨났습니다. 모랄레스 지지자라고 해봤자 소수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볼리비아 국민들 입장에서 경제 성장에다 빈곤층 퇴치와 생활 수준 향상까지 이루어낸
인물이 모랄레스이기에 볼리비아의 기적을 만든 게 모랄레스이기에 모랄레스가 물러났을 때도 최소한 절반은 모랄레스를 지지하고 있었죠. 여기다 볼리비아는 원주민의 비율이 50%가 넘는 나라입니다. 모랄레스 집권 전까지 원주민들은 약간 2등 시민 같은 존재였기에 다시 2등 시민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원주민들은 모랄레스를 지지했죠. 얼마 안가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이건 쿠데타가 맞다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가 둘로 갈라졌고 양쪽 모두 서로에게 한 채 양보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랄레스는 사임한 뒤 멕시코로 망명했고 그 아래도 줄줄이 사임하면서 보수 성향의 자니네 아녜스가 과도정부의 임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랄레스 지지자 쪽의 시위가 격화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은 흘러 2020년 10월 대선이 다시 치러지게 되죠. 결과는 예상과 달리 루이스 아르세의 승리였습니다. 루이스 아르세는 마스 사회주의로의 움직임 소속이자 모랄레스가 직접 장관으로 임명한 신복이죠. 아무리 원주민이 많고 지지자들이 많다 해도 이 개판이 났는데 또 마스가 이기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이겨버렸습니다. 재무장관이었던 아르세는 위기에 볼리비아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을 하며 취임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경제고 뭐고 둘로 갈라져 대립할 뿐이었죠. 정치 양극화에다 원주민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 그리고 이것들이 극단화되면서 생겨난 세대 갈등까지 볼리비아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차피 경제는 살릴 수 없는 상황일 정도로 심각했기에 아르세가 취임하면서 해야 했던 말은 경제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볼리비아를 하나로 통합하겠다여야 했죠. 아르세가 취임하고 하루 뒤 망명했던 모랄레스가 귀환식까지 가지면서 볼리비아로 돌아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르세가 모랄레스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대놓고 당분간 정부에서 모랄레스에게 역할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반대편 지지자들은 모랄레스가 돌아오게 해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불만인 상황이었지만요. 여기까지 쭉 보셨듯 볼리비아는 성장 시기 최소한의 기반 다음 단계를 시도해볼 수 있는 요소들은 몇 개 갖추었고 전기 배터리가 뜨면서 원료인 리튬 광산 개발만 성공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리튬 삼각지대 중 하나로 전세계 리튬의 20% 이상이 볼리비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반대편에 반발이든 뭐든 어찌되었든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었기에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이제 잘 해나가면 될 일이었는데 다행인지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다시 갈등에 불을 붙이지만 않고 운영만 잘 해나간다면 경제만 다시 살린다면 기적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경제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사실상 돈벌이의 전부인 천연가스는 노후화와 투자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까지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또 모랄레스 시대부터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 문제와 재정 적자까지 심화되면서 정책 유지만 하는데도 버거울 정도가 되었죠. 원래 경제가 추락하면 격변이 일어납니다. 2023년 외환보유액이 0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볼리비아의 격변은 예고된 상태였죠. 국민들도 얼마 가지 않아 당장 현실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환전소나 은행에서도 달러를 구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암시장에서 달러를 환전해야 하는데 공식 환율에다 1.5에서 2배는 줘야지 바꿀 수 있었죠. 은행 계좌에 달러를 넣어뒀던 사람들은 인출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예금 동결까지 벌어지자 정부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 안 좋아졌고 양극화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기에 정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리튬 개발은 현재 시점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모랄레스가 헌법을 뜯어고치고 연임 제한도 사실상 없애버렸기에 원주민들의 지지세도 굳건했기에 정권 교체도 어려워 보여져. 이 정도만 해도 혼란한데 여기서 모랄레스가 또 끼어듭니다. 이런저런 발언으로 아르세와 기싸움을 하더니 결국 하고 싶은 말은 2025년 대선에서 내가 출마하겠다였죠. 모랄레스가 아르세 정권이 우파적인 면모를 띈다는 이유로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모랄레스가 무슨 힘이 있겠나 싶지만 애초에 아르세를 찍은 사람들도 모랄레스를 지지하며 찍었던 사람들이고 마스당의 상당수도 아르세처럼 모랄레스가 앉혀놨던 사람들이죠. 마스당 중앙위에서 모랄레스를 2025년 대선 공식 후보로 지명하고 아르세를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표까지 해버리면서 여당 대 야당의 구도는 여당 내 대통령파 대 전직 대통령파 대 야당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굳이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지만 야당도 분열되어 있기에 더 복잡하죠. 여기에다가 2024년 쿠데타까지 터집니다. 아르세가 해임한 육군대장 후아노세 수니가가 해임된 다음날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망치고 빈곤을 악화시키는 정책
정책을 중단하라라고 말하며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까지 장갑차를 끌고 갔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몇 시간 만에 자진 투항하면서 오히려 순이가 장군이 체포되었죠. 쿠데타는 끝났지만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애초에 순이가가 해임된 이유도 모랄레스의 귀환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이유였고, 결정적으로 모랄레스가 아르세가 대선을 앞두고 자기 인기를 올리려고 자작극을 꾸민 것이라고 말하면서 둘 사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거든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쿠데타 후 모랄레스 지지자들은 볼리비아 구하기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로를 점거하고 도보 행진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에 질세라 아르세 측 지지자들도 거리로 나와 서로에게 돌멩이를 던지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니 사제 폭탄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랄레스는 현 정부가 폭력을 선동하는 중군사 단체를 배치했다면서 시위를 더 부추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모랄레스의 출마를 금지했거든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기를 지지해줘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제는 당연히 더 망가졌고 사실상 붕괴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료를 수입할 돈이 없어서 전국 주유소에는 며칠이나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벌어지고, 연료가 없으니 물류는 물론 농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식료품도 폭등했습니다. 리튬 개발은 집권당의 분열로 의회에서 계속 무산되고 있고요. 8월 17일이 대선인데 모랄레스도 출마 못하고 아르세는 연임을 포기하고 당 자체가 갈라지면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과연 볼리비아의 다음 대통령은 정치 갈등을 끝낼 수 있을까요? 남미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볼리비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